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을 앞두고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기 여부와 기간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2주 사이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 입국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체류 여부를 사실상 외국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기존 환자 15명의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그 가운데 입원 환자는 의학적으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입원 환자가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른바 수상한 부동산 거래 76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가족 사이에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7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입춘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퇴근길 중부 지역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파는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입춘이 무색하게 한방눈에 한파까지 기승인데요. 퇴근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YTN 중계차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렸는데 퇴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오후 3시 무렵부터 한방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눈발이 가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눈발이 굵어지면서 한방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너 시간 전부터 내린 눈에 의해서 지금 도로의 노면이 다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길도 다소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퇴근길이 시작되는 만큼 앞차와의 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 속도를 늦춰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수도권입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눈구름이 길게 띠 형태를 이루며 경기 북부와 서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의 눈은 밤 9시를 전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밤 9시부터 자정 무렵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눈이 오겠고 내일 새벽에는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로 많겠고 중서부와 전북, 경북 내륙, 제주도에 1에서 5cm, 전남과 경남 내륙에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퇴근길부터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정 무렵에는 영하 5도, 내일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퇴근길뿐만 아니라 내일 출근길에도 미끄럼 사고에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겨울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수현입니다. 네,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환자로 추가된 가운데 이 환자는 과거 폐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나서 4차례나 중형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고 국가지정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난 지 일주일 만에 확진된 겁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환자는 광주에 사는 42살 여성으로 이미 폐 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폐 관련 기저질환자로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하였고
강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가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 25일. 16번 환자는 이틀 뒤에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만 4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병원에는 딸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중형 병원을 찾은 다음 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까지 했지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폐렴 약은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확진 판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관 부처, 기관들이 협력해서 대응을 할 때만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방역막이 설치가 되고 추가 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16번 환자가 치료받은 병원은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4명은 증상은 없지만 자가와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입국한 뒤 보름이 지난 만큼 추가로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휴원 등의 조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정말 좀 노력을 해주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염병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최초 유포자를 밝혀달라며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오후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학가의 불안이 작지 않다고 판단을 해 대학의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대학의 개강 연기를 강제하진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 여부와 기간을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졸업 취소에 개강 연기까지 대학들도 주요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을 망치게 된 대학가 소상공인들도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홍익대학교 앞. 하지만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고 마스크를 쓴 학생들만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해 결국 홍익대학교 측은 예정된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인근 대학들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비슷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연세대는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취소했습니다. 서강대 역시 교내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도 2주나 늦췄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좀 막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내기들을 만나거나 하는 행사들이 없어진 면에서는 재학생 입장에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학교 주요 공식 행사를 취소한 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긴급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졸업식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희대와 동국대 등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학들도 취소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망친 영세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꽃집들에는 예약 주문 취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취소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출 받아서 월세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폐월 망했죠. 저희는 특히 2월이랑 5월 보고 먹고 사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닌 서울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휴업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 조치 여부를 내일 대책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확진자 동선 파악 자료와 함께 해당 지역 학교장에게 휴업을 권고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휴업 명령이 내려지면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무는 충남 아산의 임시 생활시설과 인근 마을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상자들이 실립니다. 상자 안에는 교민들을 위해 준비한 손세정제와 유황비누가 들어 있습니다. 온천 정제수와 유황을 활용해 아산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건강하게 집에 돌아간 뒤 아산을 다시 한번 찾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산 지역 관광 명소를 소개한 책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동포라는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황비누와 손세정제 또 우리 관광 그 설명서를 같이 넣어서 전달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우리 지역에 머물다 안전하게 귀가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머무는 교민들에게 기증품이 전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모든 교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량이 도착하는 오는 6일쯤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시민이 한과를 만들어 교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외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돼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 등이 나눠 먹었습니다.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홀로 격리돼 생활하는 교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라도 아산 주민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뭔가 주민분들한테 저희 때문에 피해가 갔다면 정말 죄송스럽고 그래도 이렇게 지원 계속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기본, 물과 컵라면, 멸균우유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아산시 공무원들도 마을을 청소해주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있는 우한 교민들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닷새째 임시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군 등에 따르면 밤사이 진천 인재개발원 수용자 가운데 발열 증세 등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교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민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치료를 위해 오늘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천군은 매일 송기섭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 설치한 초소에 심리상담사와 보건요원을 배치해 경찰 경비 인력과 방역요원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우한에 임시 화물기를 띄워서 마스크와 방호복, 보호경 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임시 화물기로 민간에서 제공한 마스크 150만 장과 방호복과 보호경 각각 6만여 개를 우한시로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송은 중국 유학 총교우회와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 측에서 제공한 마스크 300만 장과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를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우한에서 철수하는 우리 교민 수송 전세기에 마스크 11만 장을 보냈습니다. 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3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3, 4월에서 6월로 잠정 연기로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정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연말 시 주석의 상반기 방안이 확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시기에 대해선 한중 양국이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가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연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한중 양국이 합의하는 대로 공동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아직 대외적으로는 감염자가 없다고 밝힌 북한은 연일 사활을 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비상지휘부에 장관급 간부들을 투입하고 보건 인력 3만여 명을 투입해서 주민 검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비상지휘부에 내각부처 장관급 이상 간부들을 투입하고 주민 검진에 매일 3만여 명의 보건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이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봉수의 검역분과에서는 바이러스 유입 통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봉쇄와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외국인 관광 금지와 중국을 통한 입국자 격리 등 신속한 조치 덕분인지 북한은 아직 감염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한 보건의료 현실상 한번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을 우려해 고강도 방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직 북측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는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방역 협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현 상태에서는 우리 측 상황 그리고 북측의 진전 사항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거 북측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 치료제 50만 명분과 손소독제 등 우리 측 지원을 수락했고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와 15년 메르스 유행 시에는 개성공단의 열 감지 카메라 등 검역 장비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홍콩에 들렀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을 한 대형 크루즈선의 승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 3,500명이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검사를 받는 등 바다 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도쿄 남쪽 요코하마 앞바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못 오고 바다 위에 멈춰섰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약 3,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크루즈에 올라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일일이 진행했습니다. すべての乗客、乗務員の体温検査の必要がございます。時間がかかる可能性がございますが、皆様のご協力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という放送が流れたんですよ。 이 배는 지난달 20일 요코하마에서 출발한 뒤 홍콩과 베트남 등을 들러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타고 있던 홍콩 국적의 80대 남성이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뒤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80代の男性はコロナの陽性でしたと。その放送が流れた時はちょうどレストランの中にい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っていうちょっと驚いてざわざわとはしてました。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비행기편으로 도쿄에 도착했고 이후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규슈 가고시마에 한 차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 결과와 신종 코로나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해 배의 입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感染確認された方が下船された1月25日から WHO の知見で潜伏期間と言われる10日間を経過しつつあることを参考としつつ判断をする.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 체류자만 입국을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앞으로 우한이 속한 중국 후베이성 전체로 입국 거부 대상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2인자로 불렸던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 발령 뒤에도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과거 이건희 회장에 이은 그룹 내 2인자이자 이재용 부회장 멘토로 꼽힌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합병 비율이 정해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당시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진 반면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수뇌부가 계열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회계 부정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승계 작업의 일부분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최 전 실장 지휘하에 장충기 전 차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 전 부회장이 합병을 진두지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직제 개편과 인사발령 이후에도 삼성 합병 의혹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된 가운데 검찰 수사는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과 함께 앞서 조사를 받았던 장충기 전 사장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은 이미 지난달 불러 조사했습니다. 옛 삼성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그룹 내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부회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이제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가족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막내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함께 조원태 회장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데 대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임에 반기를 든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은 다음 달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른바 반조원태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잡고 동생 저격에 나선 겁니다. 반조원태 연합의 한진칼 지분은 31.98%.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입니다.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조 회장이 수세에 몰린 상황. 침묵하던 모친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입장문에서 선대 회장의 유운을 언급하며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원태 회장의 세력은 20.9%에서 33.45%로 반대 진영보다 앞서게 됩니다. 두 진영 간 지분율 차이는 1.47%포인트. 결국 한진그룹의 운명은 지분 4%가량 거머쥔 국민연금에 달린 셈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에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나 경영 투명성에 어느 쪽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를 가지고 국민연금은 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에 이어 경영권을 둘러싼 재벌가 3세들의 혈투까지. 주총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갈수록 점입 가경으로 치달으면서 기업 이미지 추락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면서 2차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76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한 뒤에 집을 사는 등의 탈세 의심 사례였는데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불법 거래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강화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서초구.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이곳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전세를 내주고 4억 5천만 원을, 은행에서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작 본인 돈은 1억 원밖에 쓰지 않은 겁니다. A씨가 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엄연한 탈세 의심 사례입니다. 정부가 수상한 거래를 잡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2차 기관 합동 조사를 벌였는데 이처럼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확인했습니다. 또 2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법인 사업자 대출 19억 원을 받는 등의 대출 취급 위반 사례도 94건이나 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전방위로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신고거래법이 시행되면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이 부여돼 특별사법경찰이 이상 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까지 상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21일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정법 시행 즉시 집값 담합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 역량을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상 거래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밤사이엔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중서부와 전북, 경북 서부 지역에 1에서 최고 5cm로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20cm,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10cm의 폭설이 오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도로 위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이 그친 뒤 내일 아침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산간에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16도, 파주 영하 13도, 서울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남부 지역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눈이 그친 뒤 전국이 맑겠고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영하 4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대구 2도, 광주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